이번에 알아볼 처방은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은 굉장히 손쉽게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약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사용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화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심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과로, 피로한 상태에서 감기가 걸린 겁니다. 여기서 이 허로라는 것은 피로로 허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체력이 건장하던 체력이 약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극심하게 피로, 특히 한번에서는 박노과다라고 하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극심하게 피로가 된 상태에 감기가 겹친 증상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약이 쌍화탕입니다. 현재 중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약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체질에 굉장히 잘 맞는 약일 수도 있고요. 이 약의 그 적응증이 또 방의 구성 자체가 매우 독특한 감기약입니다. 그래서 무턱대로 감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쌍화탕 그리고 회사마다 또 이름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쌍화탕은 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로하거나 피로해서 한방적으로 음허가 생긴 상태입니다. 음허라 함은 그 몸의 정과 혈, 진액 등이 부족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여기 감기가 있어서 몸살 증상, 특히 통증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한이 있을 때 처방입니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쌍화탕에 허로와 몸살 그리고 오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허로, 몸살, 오한이 쌍화탕의 키워드입니다. 계지탕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허로로 상한 음혈을 보충해 주는데요. 무엇으로 보충해 주느냐? 바로 사물탕으로 보충해 주고 계지탕으로 따뜻하게 하는 처방이 쌍화탕입니다. 그리고 환기가 약간 들어가서 또 기까지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허로로 인한 음혈의 부족뿐만 아니라 기가 상한 것도 도와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제고요. 이게 사실 계지탕도 여기서 보제의 의미입니다. 처방 구성을 보시면 백작약, 숙지, 청궁, 당귀 이렇게 볼드체로 쓴 게 사물탕입니다. 그리고 여기 언더라인한 다시 백작약, 계피, 감초, 생강 다시 합니다. 백작약, 계피, 감초, 생강이 계지탕의 제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환기가 추가되어 있죠. 재밌는 것은 여기서 작약으로 풀어주는 것이 쌍화탕의 초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지탕과 숙주향이 들어가 있지만 숙주향이 군약도 아니고 또 계지 혹은 계피가 군약도 아닙니다. 그리고 태평해민 화제국방에는 계피가 아니라 육계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계피랑 육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이 비율입니다. 쌍화탕에는 작약이 계지보다 3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지탕에는 계지가 더 많이 들어있죠. 이게 한약 구성되는 사실 재밌는 원리인데 어떤 약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처방의 방향과 그 방의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쌍화탕은 작약이 매우 중요한 약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 구성을 한번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표현해 봤습니다. 자, 계지탕이 들어가 있죠. 사물탕과 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를 보하고 음혈을 보합니다. 그리고 계지탕과 사물탕에는 공통적으로 작약이 들어 있습니다. 작약은 계지탕의 성분이기도 하고 사물탕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씩 볼까요? 계지탕은 오한을 치료합니다. 사물탕과 환기는 허로랑 피로로 인해서 생긴 기와 혈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작약이 군약으로 8g에서 10g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몸살로 인한 그 몸의 통증을 잘 막힌 것을 풀어주고 조절해주는 약이 바로 쌍화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한과 이 허로와 몸살을 쌍화탕의 3가지 키워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한, 풍한이 있고 허로와 피로 증상이 있고 또 몸살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이 쌍화탕입니다. 쌍화탕에는 여러 가지 변방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는 쌍금탕. 쌍금탕은 쌍화탕이란 약에 불황금정기산이라는 약을 더한 약입니다. 불황금정기산은 평이산에 박향과 반하를 더한 처방인데요. 여기서 이 곽향은 아주 마일드한 해표제입니다. 순한 해표제, 즉 풍한을 몰아내는 약이죠. 그래서 쌍화탕은
이 쌍화탕은 허로를 치료하죠. 그리고 허로로 인한 감기를 치료하죠. 불황금정기사는 소화기 증상을 동반한 감모를 치료합니다. 따라서 쌍금탕은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키워드 허로, 그리고 오한, 그리고 몸살에 소화기 증상, 즉 설사 같은 것이 혹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설사가 있다든지 하는 소화기 증상이 겸했을 때 쓰는 약이 쌍금탕이고요. 좀 더 체질적으로 평소 설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감기 패턴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쌍화탕에 있는 계지탕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불황금장기사에 있는 평이산이 소화기를 편안하게 함으로써 감기도 치료하고 또 설사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처방이고요. 또 쌍패탕도 많이 사용되는 처방입니다. 임상에서. 쌍화탕에 패독산을 가한 처방입니다. 이때 주로 인삼을 거합니다. 보통. 근데 뭐 환기를 더 많이 써줘야 되는 기허상 증상이 심하다면 그대로 인삼패독산을 쓸 수도 있지요. 자, 당연히 쌍화탕의 허로와 오한 그리고 몸살에 패독산이 갖는 열증과 통증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쌍화탕이 오한 그리고 풍한의 감모에 쓰는 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패독산을 더함으로써 좀 더 열증이 심하고 통증이 심할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이 쌍패탕은. 그리고 상당히 좀 폭넓은 증상을 커버할 수 있고요. 목이 아프다든지 통증이 심하고 열이 좀 우선할 때도 기본적으로 쌍화탕은 계지탕이 기본이기 때문에 오한이 우세한 증상에 쓰는 약이거든요. 근데 쌍패탕을 처방하면 사실 오한과 오열이 분명하지 않고 또 열도 좀 있다면 또 아주 허하지 않고 또 초기라면 쌍패탕을 사용해서 좀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쌍화탕은 오한, 그리고 허로, 그리고 몸살 증상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키 증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명심할 것은 계지탕이 주요 구성 성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계지탕은 풍한의 치료제입니다. 쌍화탕은 같은 감기라도 풍열, 은교산이나 상구금을 써야 될 상황보다는 평소 몸이 차고 오한이 심한 경우에 감기에 더 적합한 처방입니다.